대표님, 그 스타벅스 성공 레퍼런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시중에. 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또 대표님 관점에서 또 워낙 또 교수님이시고 네, 해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또 이 책에 또 그게 노하우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요. 네, 브랜드에는 변화해야 될 컬러와 변화하지 말아야 될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정말 잘하는 게 이 두 가지 컬러를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초록색을 자신의 주제 컬러로 너무 잘 쓰고 있죠.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30년 동안 보여주면 이 공간을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이 지루함을 항상 새로움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즌 컬러를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번의 돈 벌 기회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SNS를 보는데 2월 4일이었는데 스타벅스에 봄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스타벅스에 지금 벚꽃도 안 폈는데 빠르네요. 스타벅스에 메뉴에 이미 꽃이 그때 핑크색 블러썸인가 뭐 체리 블러썸이 처음 나왔어요. 그게 한 10년 전쯤에 나온 메뉴인 것 같아요. 진한 것들. 네, 그렇게 해서 하얀 그 라떼 거품 위에 핑크색 그 초콜릿만 올라가 있어서 지금은 막 그림 그리고 난리 났지만 대단한 것들. 그런데 네. 봄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스타벅스 봄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또 궁금하니까 그쵸. 갔더니 이 벚꽃잎이 유리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텀블러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또 벚꽃 무늬가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그때는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림 그리던 시절이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 벚꽃 무늬 막 오려가지고 막 붙어져 있고 막 이러는 거 기억나죠? 야, 대박. 진한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봄이 왔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왔대요. 네. 가보니까 그 텀블러도 물론 나왔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크리스마스 핑크색 구슬이 또 막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년, 봄, 가정의 달, 여름, 가을, 할로윈, 크리스마스 50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즌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즌 컬러를 우리가 파란색만 쓰지 말고요. 파란색 스트라이프도 될 수 있고 파란색 소라도 될 수 있고 파란색의 흰색 조개도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파라솔도 될 수 있고 야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즌에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나 컬러를 같이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계절이 바뀌었구나? 아까 얘기했던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뭔가 먹어야 되겠다. 계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가면 저도 항상 여름 메뉴 시키거든요. 파란색 이렇게 쫙 올라가져 있죠. 노란색 레몬 짜가지고 봄 되면 봄 거 먹고 여름엔 여름 거 먹고 가을 되면 가을 메뉴 또 홍시 라떼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그니처 메뉴 하나라도 내가 곱창집이면은 여름에 진짜 곱창 위에다가 핑크색 뭐 핑크색 초콜릿이라도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고객이 사진을 찍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장치를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매출 올리기 힘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출을 올리려면은 고객을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면 지갑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을 맛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기본이거든요. 맛은 기본이고 그 맛을 느끼게 하는 비주얼도 고객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게 SNS의 발달로 맞아요.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영업사원이 돼주고 순식간에 퍼지게끔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이 비주얼 전문가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맞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저기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는 거를 알려야 돼요. 왜 순식간에 알리는 게 중요하냐면 이것도 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기해주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로. 사람들은 내 가게에 내 제품에 관심이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맞아요. 고객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푸시 알람 받죠. 유튜브 보려면 광고 끝까지 시청해야 되죠. 열받죠. 물론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지나가다 온갖 현수막있죠. 그 광고를 보고 90%가 광고를 잊어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남아요. 왜? 다 지워버려요. 우리 뇌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은 우리 제품과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없고 90% 내가 광고를 해도 다 지워버린다는 제 전제를 해요. 그리고 고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뇌에 오늘 아침에 우리 애기가 아팠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푸시를 알람을 놓고 해도 여기에 그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엄마가 편찮으셨어. 그러면 지금 퇴근하고 빨리 엄마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개인적인 가정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도전이네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고우는데 왜 못 알아줄지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울어요. 근데 저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고객은 지금 자기의 관심사에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내가 한 거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럼 내가 신메뉴를 냈다. 사진을 그냥 내가 늘 놓는데 찍어요. SNS에 올리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당연히 없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컨설팅 하다가 갑자기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이런 접시에 담아서 내면 그러니까. 이거 누가 2만 원 주고 먹겠냐고. 그러니까. 접시 당장 바꾸라고. 오, 미안해요. 나중에 SNS에 우리 제품이 빨리 눈에 띄려면 보색 대비. 무조건 보색 대비. 내 음식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라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차이나 같은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쵸, 그릇이라든지 그런 게 이런 거에 담아서 바탕색은 또 그 파란색에 다시 보색이 되는 색깔. 맞아. 오렌지색이나 이런 색으로 해서 쫙 찍잖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들어와요. 이런 걸 SNS에 올려야지 우리 집 식탁 위에 있을 법한 거를 올려서는 반응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주얼이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낯설어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가져요, 고객들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 처음 하는데 우리 창업자분들은 꼭 색 공부를 해야 돼요. 나 대표님 말 들으니까 저도 진짜 색을 공부하고 싶네요. 시간만 되면. 제 창업자 멘토링 가면은 네네. 보면은 다이소에다 막 그릇을 사갖고 하고 근데 다이소도 막 엄청 색깔이 화려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계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이소에서도 잘 고르면 색깔만 잘 고르면 좋은 그릇이 있기는 해요. 네. 저도 예전에 KTV라고 국민방송 국방 방송 있을 거예요? 국방은 아니고요. 국민방송이 있어요. 국민방송이구나. 국민방송인데 국민이 안 보는 방송이 하나 아. 있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세금으로 만든 거고 그러구나.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아 거기 소상공인 거기 어디 나? 맞아요. 제가 나 기억났다. 2년 동안 맞아, 으라차차 맞아. 잘 나가게라는 맞아. 프로그램을 봤어. 했는데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매장을 바꿔주는 그런 건데 제가 다이소에 가서 그릇을 고르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은 그릇을 샀을 텐데 그런데도 저는 그때 그릇을 고를 때 고객들 무조건 사진을 찍죠. 그래서 선명하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한식이 보면 그 흰색 그릇이 많잖아요. 맞아요. 붉은색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쵸. 흰색 그릇이 좋아요. 선명하게. 그러네. 그러면 흰색 그릇을 바닥을 어디에 놓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내 음식을 올린다면은 테이블 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리스마스 7번의 시즌 돌아가죠. 그 컬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걸 다시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식집에 갔을 때 녹그릇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전 같은 거나 뭐 이런 노란색 그릇을 담아가지고 녹그릇에. 근데 그 집이 내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밥상이 짙은 갈색이었어요. 이런 옅은 갈색이 아니라 거의 블랙빛에 가까운 밥상이었는데 와. 너무 고급스러워 보는 거예요. 이 검정색하고 노란색은 보색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녹그릇이 엄청나게 영롱하고 빛나고 고급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다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색감 공부를 하셔야만 내가 고급스러운 맛을 줄 것인지 신선한 맛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너무 좋다.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정도 그 현장에서 이 칼라를 가지고 다양하게 매출을 올려보면서 한국의 외식업도 사실은 저는 컨텐츠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탈리아의 골목골목 다니면서 막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런 시장 조사 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골목골목 이런 식당들과 작은 가게들을 보러 오는 날을 저는 소망을 합니다. 대표님 그럼 어디 딱 가면은 네. 굳이 이 대표를 사장을 안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선수인가 아니 아마추어인가 딱 보면 아는구나. 당연히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애정님들이라든지 창업자를 만나면 이랑주 대표 만나면 우리가
야 여기 선수구나 공부 좀 했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정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궁금한 거 뭐든지 편하게 아니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네. 지금 저랑 시간을 많이 쓰셔갖고 이거 질문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네, 네, 네. 여기 보면 결국 아마추어 평범한 사람도 비주얼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일반인인데 저보다 비주얼을 더 재밌게 잘 쓰는 그 인플루언서도 있고 일반인들도 저는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매일 좋아요 막 눌러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연예인 뭐 전지현도 아니고 네. 공유도 아니고 네. 문복희 씨 아 진짜요? 먹방하는 친구인데 네. 물론 그 친구가 비주얼적으로 이제 외모도 예쁘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는 플레이팅이 엄청 예뻐요. 아. 플레이팅이 예쁘고 이 플레이팅에 맞춰서 의상이랑 메이크업이랑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비주얼 전문가. 비주얼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내가 어떤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게 분명하면 그 분명한 비주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일에서 비주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재밌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응원해주고 싶고 이제 문복희님도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항상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플레이팅을 했지 이러면서 막 좋아요 엄청 눌러주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대표님의 아기 같은 얼굴을 봤거든요. 웃는 걸 보는데 진짜 보람되신가 봐요. 보람 있어요, 보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브랜드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보람이 있고 제가 최근에 에스테틱 브랜드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5년째 하고 있어요. 끌리메라는 브랜드인데 들어본 것 같은데 끌리메. 맞아요. 지금 선릉에 사옥 오픈했잖아요. 며칠 전에. 와, 끌리메랑 이게 좀 한글로 이렇게 흘려갖고 이렇게 쓴 그게 옛날 로고예요. 이 대표님을 제가 2016년에 만났고 2018년부터 이 회사의 비주얼 브랜딩 그래서 그 끌림에 이렇게 막 흘려 쓰고 자주색 기억나요. 어떤 데 가면 회색 어떤 데 가면 금색 막 이랬어요. 금색 본 것 같아요. 테크닉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기술이 너무 좋은데 비주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얼만 컨트롤 해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브랜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랑 최소 5년은 갈 자신이 있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차에 기본 포맷을 만들고 20개의 직영점을 3년에 걸쳐서 다 리뉴얼을 했어요. 와. 그래서 기본 베이스 비주얼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비주얼을 만드냐 하면 설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와 너무 좋다 이 말. 소름 돋았어. 완전 이해하죠. 어.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비주얼을 만드는 거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설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님 우리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 얘기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림에 가니까 고객이 와 상담실에 앉아 고객님 얼굴에 비대칭인 거예요. 2시간 동안 거품하는데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원장님은 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알릴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림에 마사지를 받는데 1회에 손이 한 400번 정도 닿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카운팅을 했어요. 이게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손 아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에스테디션의 손이 닿는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가고 사람들은 좌측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자신방 우심실 좌측이 무거워서 좌측에 30회를 관리를 받았을 때 작아진 얼굴 30개를 실제 고객 얼굴들을 명예해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30회를 하면 저렇게 된다, 이 얼굴이. 그치. 이거를 설득을 시각화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돌아서 통로를 보면 1000개의 석고가 떠져 있어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가지는 설득의 비용인데 이걸 예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간을 완전히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끌림의 대표님이랑 제가 첫 번째 충돌한 사건이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에스테틱 브랜드의 카운터가 어디에 있었냐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어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아이 컨택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여기 일의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호텔 로비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가서 제일 끝에 에스테디션이 서 있어야 된다. 거기서 걸어 나와서 고객님 호텔처럼 이렇게 하자. 안 돼 언니, 언니가 에스테틱을 몰라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각서 썼지 내 말 잘 듣겠다고. 인테리어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내 돈으로 다 다시 고쳐줄게.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오면 상담실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요. 공간 투어부터 해요. 5분 동안.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맵이 있어요. 끌림의 뷰티 아틀리에는 총 8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를 해요. 5분 동안. 그리고 상담실에 딱 앉죠. 30회를 다 끊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여기를 앉히면 400만 원을 꽂고 가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브랜드가 하는 의도를 고객이 시각적으로 알아듣기 쉽게끔 전달하는 역할이 제 일이에요. 그래서 막 말로 해야 될 설득들을 이 비주얼을 통해서 설득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오늘 지금 이거 편집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컷 편집만 하고 이거 계속 돌려보세요. 그냥 계속 돌려보고 제 책 읽으시면 이랑주 안 만나도 여러분들이 제 30년 노하우 그냥 여러분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비주얼, 컬러. 사실 간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을 간과하다 보니까 계속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다른 얘기를 막 구차한 제 모습을 순간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 애정님들 위해서 덕을 쌓겠다고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제가 너무 인사이트 얻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저는 진짜 100억, 1000억의 가치,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그래서 돌려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찐 빠지게 하면 이제 저 또 익십 당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 좋은 메시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컬러에 대한 두려움, 비주얼 전략에 대한 두려움 좀 없애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가진 노하우들이 여러분들 성공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하고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